저희 블로그 이거는 그냥 올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따로 여기다 올려놓지 않았어요. 저는 자료 안에다 그냥 제가 구두발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단체가 만들어진 문제 제기의 배경이 지역차별의 그런 특히 일베를 통해서 호남 모욕이 다시 보편화되는 거에서 이제 생겼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만나게 될 문제가 다문화적인 그런 인종차별 문제가 있고, 저는 이제 제가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쪽에서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이념차별도 이제 큰 화두구나. 이념차별이란 건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진보정당 성향이거나 혹은 이제 보수정당 성향인데 상대방의 어떤 그걸 이렇게 용인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마치 서로 다른 우주를 사는 사람처럼 배척하는 이제 그런 걸 제가 많이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봤던 건 이제 일베 이용자들의 어떤 그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그러니까 일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베 이용자들을 왜 저러나, 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데 일베 이용자들은 유가족이 무슨 벼슬이냐, 대통령을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그 마인드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를테면 이제 선거 기간에 좀 이슈가 됐던 서울시장 후보 정몽준 후보의 막내 아들이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가 미개한 거다, 이런 이제 발언을 했을 때 그 일반적인 인식은 그럼 왜 철없는 얘기를 하느냐였지만 일베에서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맞는 얘기 했는데 왜 그러냐, 지금 우리 국민이 미개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문제가 터지면 보통은 일반 국민들은 아니 국가는 뭐 하고 있었느냐, 세월호 그 참사 때 국가는 왜 구조를 못하고 또 왜 우리 그런 그 문제가 되게 놔뒀느냐. 그래서 국가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데 일베적 상황은 반대예요. 왜 계속 국가에 대해서만 내놓으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럼 세월호 참사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금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평택 쌍용차 노동자나 영도의 한진주 선수 문제나 이런 문제에 접근할 때 우리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그들의 이제 어떤 사고관의 핵심인 버리는 카드가 등장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버리는 카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송전탑 우리가 전기를 원활하게 수급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다음 해군기지를 만들어서 국가방위의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국민 전체로 확대하지 않고 꼭 선택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으로 한정짓는 패러다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게 어디에 기원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IMF라는 어떤 그 중대한 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국 사회가 꾸준히 체계적으로 계속 발전하는 사회였고 우리 사회는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던 사회였는데 IMF를 겹치면서 우리가 후퇴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내 주변에 우리 아빠의 친구들이 몰락하는 것을, 혹은 친구들의 아버지가 몰락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보면서 강한 트라우마를 남긴 거죠. 이게 우리가 몰락하고 전락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사회는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보호해주는 범위 안에, 그 범위 안에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사회가 전체를 보호해주길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그런 이제 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 프레임으로서 일베를 보면은 이제 이해가 돼요. 모든 일베가 어떤 사안을 받아들이거나 어떤 의견을 갖는 것들은 다 그 구조 안에 있어요. 그런 표현 좀 심한 표현 하시는 분 있었죠. 너무 가난한 애들이 어떤 목사님, 가난한 애들이 무슨 수학여행이냐, 뭐 그냥 배 타고 가느냐, 그냥 저기 어디 불국사나 가지 표현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위아래로 이제 국가가 보호하고 국가가 지켜줄 사람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 그게 이제 되고 일베에 가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차별에 대해서 이제 순응하게 만들어요. 이를테면 나는 4년제 대학을 나왔으니까 4년제 대학 못 나온 너희들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나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고 우리 집은 어느 정도 살았는데 너희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식으로서는 그런 차이와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 사회 시스템이 극복해줘야 될 대상으로 보는데 일베에서는 버리는 카드로 보는 거죠. 버리는 카드. 이 버리는 카드라는 게 이제 그 사고관을 이해하는 어떤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이게 이제 일본의 제트회라는 제일 국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일베와 짝을 이루는 일본의 인터넷 모임이고, 여기서는 주로 이제 제일 한국인이나 제일 중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특권을 이렇게 일본 사회에서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본에서 내쫓아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익히 접했던 것들은 제일 조선인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 안에서는 그 역으로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대한 호응이 점점 커지고 금전적인 호응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혐한 시위를 하면은 참석자가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를 때까지 이게 확산됐는데 우리 일베와 의식구조와 어떤 그런 패턴이 너무나 같은 것 같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왜곡하는 게 일본의 식민지에서 정신대 문제나 이런 것들 다 왜곡하거든요.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건 다 가짜다. 그런데 일베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왜곡하잖아요. 북한의 지령을 받고 행한 일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이제 사태를 이렇게 왜곡하는 정부에는 이제 정부에 현혹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어떤 그 엘리트 계층을 되게 혐오해요. 그래서 일베에서도 이제 거기에 십성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를 좀먹는다.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오히려 해친다.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라라는 어떤 이제 그런 맥락이 있는데 그리고 이들은 이제 어떤 주장을 하냐면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자기들이 어떤 이런 사고의 소수자이기 때문에 공격받는 피해자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좀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국권이 여기에서 신념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거기에 비해서 너희들은 어떤 부당하게 더 대우를 받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그 사회적 어떤 스트레스를 이들이 이제 그런 특정의 미움 집단을 형성해서 거기로 이렇게 쏟아내게 함으로써 어떤 그 좀 아주 안 좋은 의미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사회에 어떤 그 불만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국가 체계를 향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사회도 시스템이 상당히 안정된 사회고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약간 좀 금기시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일베라는 패러다임에서도 최소한의 국가, 나까지 나 다음부터는 지키지 못하더라도 나까지는 지켜줄 국가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적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당한 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일베가 보는 호남은 부당한 특권을 받는 곳이에요. 단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일반 인식은 차별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역사의 증거를 알았다라고 인식하는데, 그들에게는 오히려 저들을 챙겨주느라고 우리 국가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의식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혐오 발화라는 게 어떤 그 일부를 이렇게 혐오하게 하는 게 인터넷상에서 상당히 상품성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현혹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이제 뭐 인터넷에 블로그에서 제 블로그도 수천만 명이 왔고, 제가 트위터 팔로워도 몇십만 명을 모으고, 페이스북도 상당히 이제 팔로워가 많은데, 그것은 혐오 발화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런 걸 모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그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장 이런 마녀 사냥을 시작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죠. 제가 이제 일본 제트기까지는 좀 들여다보고, 그 뒤에 뭐 네오나치나 서유럽의 그런 쪽은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좀 어떤 비슷한 구조의 그런 형태로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베리에이션, 변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특정 대학을 제가 언급해서 좀 죄송하지만, 연세대에서, 그러니까 같은 연세대 졸업생이 왜 지방 캠퍼스 나온 사람이 같은 연세대 졸업생이라고 하면 난 진짜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말을 토대로 막 게시판에 가보니까 그 연세대 안에서 여기서 진짜 연세대 졸업생과 자기들 봤을 때는 급급이 떨어지는 연세대 졸업생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골, 진골, 육두품이니 그런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그런 예전에는 학력주의는 있었지만 우리의 그 젊은 세대로 가면서 그것이 해체되거나 진화되는 게 아니라 더 이게 어떤 치졸하게 나타나는 양상.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뭐 소송까지 진행 중이죠. 뭐 어떤 중앙대, 한양대에서 누가 더 나은 대학이냐 그 논쟁을 하다가 그게 이제 명예훼손으로 서로 이렇게 어떤 소송 사태까지 가버렸는데, 그런 이제 구분짓기를 하는 양태로까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제가 점프해서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현장에서 이런 일베가 가장 호응했던 주장이 있어요. 뭐냐면 외부 세력 물러나라였어요. 외부 세력 물러나라. 홍대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원할 때 처음 그 말이 나온 것은 홍대 총학생회에서 어떤 학교의 호의적인 총학생회에서 이제 청소노동자 문제에서 외부의 사람들이 지원하고 이렇게 격려하니까 외부 세력 물러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 이제 밀양에 가서 사람들이 가서 같이 해주면은 외부 세력은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강정마을에서 또 사람들이 같이 가서 이렇게 호응해주면 그때는 또 외부 세력 물러나라고 얘기해요. 그때 외부 세력 물러나라는 거는 사실은 양쪽의 힘의 균형적인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냥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몇몇 주민밖에 없는데, 그들과 강력한 국가 권력의 어떤 흔히 말하는 급이 안 맞는 싸움인데, 외부 세력 물러나라는 거는 그냥 저들이 그대로 이렇게 되게 내버려 둬라 하는 그런 인식이잖아요. 네. 일본의 일본의 이제 반원전 같은 그런 이제 사회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이 원포 피해자들의 이제 인권운동부터 그런 것들이 어떤 상당히 오래전 기원을 가는데, 거기에 그 저녁들의 거리라는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사회적 그런 문제제기를 한 만화가 있는데, 거기 어떤 대목이 있냐면, 그 피해자 가족들이 이제 자녀들인데, 그리고 2, 3세 전이 된 원폭 문제를 알고 있는 전이 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그냥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조용히 죽어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문제라는 것들이 수면 위로 나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동감, 그러니까 강정마을을 보면 문제 제기를 하던 사람들에서 이 강정마을은 전혀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는 강정 얘기만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냥 해결될 수도 없고 이제 우호적이었던 사람들까지 그 문제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강정마을에 그 평화의 도서관 짓는 걸 한번 지원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같이 한 4만 권 정도 책을 모아서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이제 동참시키려고 보니까 그거는 강정마을의 이념적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책을 보내는 게 진보도 아니고 거기 책을 뭐 없애는 게 보수도 아닌 것인데 근데 거기에 강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일부 사람들은 거기는 내가 같이 못하겠다. 정치적이다. 그냥 그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던 강정마을이 이제 그냥 강정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정치적인 곳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 행위 자체는 전혀 정치적인 거나 그런 게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우리 사회가 공화, 같이 화평할 어떤 그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냥 걸림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이제 좀 문제의식이 느꼈던 거는 우리가 일배를 일탈로 보고 이상현상으로 보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본다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패러다임에서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그런 불완전한 사회 그리고 나까지밖에 지켜줄 수 없는 사회라고 보는 입장에서 나 이하로 버리는 카드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어떤 것을 이해한다면 공존의 어떤 방식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추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안에서도 공감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반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혐오겠지만 같은 생각 안에서도 반감이라는 게 작용해요. 어떤 얘기냐면 세월호 참사 그리고 10조문단이 계속 발견되지 않으면서 어떤 참사 애도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어지는 와중에 본인이 나는 이렇게 계속 슬픈데 너는 보니까 페이스북에 보니까 너는 가족여행 가고 놀러 갔네? 맛있는 거 먹는 거 올리고 어떻게 기분 나쁜데? 너 봐.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감정의 강도까지도 이제 인터넷이 어떤 그 공감의 매체라고 그러는데 그 공감의 매체에서 다른 나랑 좀 느낌이 좀 다른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나처럼 슬퍼했고 뭐 국가에 문제가 있다고까지 같이 생각도 같은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벌써 벗어나 있다고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터넷에 어떤 공감을 하면서 그런 감정의 싱크를 되게 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고 현대사회가 되게 감정의 싱크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뭐 헐, 대박, 뭐 이런 표현들 많아져요. 아니면 또 젖두살에 개를 붙여가지고 아주 개멋있어, 개불쌍해 표현하는데 그때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감정의 강도를 공유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나도 너만큼 강하게 기분이 나빠. 나도 너만큼 강하게 동의해.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게 인터넷 시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연결이 되면서 그 동일한 감정 강도도 요구하는 거예요.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몰래 연구에서 약간 좀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그런 이제 자기 연결된 사람들과 감정의 싱크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분위기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일반 사람들의 감정이 이러니까 또 페이북에 자기 뭐 예전에는 맛집이나 아니면 뭐 재밌는 데 갔으면 올렸을 텐데 못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어떤 감정의 일반화를 원하는 양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다양성이라는 가치에 대한 어떤 사회적 공유가 없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계급을 없앤 그런 계급혁명을 거쳤던 그런 원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많이 잊은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다시 그런 식으로 어떤 치졸한
이 사회를 계급으로 바라보고 일정 계급 이상만 지켜줄 수 있는 사회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양반 사회가 양반을 없애서 없앤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일제 식민지나 거치면서 없어졌고 그다음에 또 그 뒤에 독립되는 과정에서도 어떤 이제 우리 자발적으로 그런 걸 없애는 그런 원경험이 없어서 소중함을 좀 모르는 사회에서 이제 좀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프레임으로 이제 일베를 보면 거기에 정말 동떨어진 상당히 일탈적인 사고였던 것들이 어떤 그 이해의 프레임 안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특징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작용하는데 구심력은 자기와 조금이라도 생각이 같은 사람을 같이 모아줘요. 그런데 그만큼 원심력이 작용해서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완전히 멀리 해놔버려서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거의 우주를 나눠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지금 이제 좀 병폐가 있는데 이 다른 우주를 이해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물방울이 태백산맥에 불과 이쪽 저쪽 어느 바다 어느 쪽으로 떨어지느냐 불과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차이에서 서해로 가거나 동해로 가버렸듯이 그 일베의 세계관도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 보면 그리 다르지 않았던 거에서 갑자기 갈라졌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도 할 수 있을 것 싶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